거국 방문길에 만든 뜻깊은 무대. 2015년 8월 6일 고국인 한국 방문이 길에 오른 나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걸음에 사랑하는 딸을 비롯한 일가 친척, 그리고 나를 항상 여러모로 극진히 보살펴 주시는 몽릉시 방송국에서 25년을 함께 동료로 지냈던 김포옥 언니도 만나고 친한 동창 장금선 씨를 비롯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잔뜩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도착한 3일째 되던 8월 9일은 바로 2015년 중국 방문이 해 문화축제의 날이었다. 심양시 청소년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높은 예술 기교에 감명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번 행사장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갈라져 살던 부모 자식의 극적인 만남도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니 콧마루가 찡해났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들은 공연을 통해 부모 품을 떠난 자식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는 모습에서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고, 자식은 돈을 버느라고 고생 많은 부모를 보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간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 그번 공연에서 특히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이 66세 되는 중국 측의 아리랑 무용은 높은 예술 기교는 물론 나랑 비슷한 연령대라는 사실에서 그들이 아주 돋보였다. 아니, 그렇게 힘든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언제 안무하고 연습을 했을까?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휴식일에 짬을 타서 한민족 음악 동호회 연습실에서 땀 흘린 보람이란다. 참으로 감개무량했다. 비록 주름간 얼굴이었었지만 나의 눈엔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8월 22일 나는 보옥 언니 소개로 한중방송 한민족 신문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이 다가오는데 꼭 마치 친정 나들이를 온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거기에서 전기륜 사장님을 비롯한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방송국, 아성시 방송국, 명안시 방송국 전 아나운서 박예금, 리화실, 윤순자, 전항조 씨를 만났다. 얼마나 오랜만의 만남인가. 중국에서도 몇십 년을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을, 그것도 타국인 서울에서 만나다니. 그립던 회포를 나누느라 우리들은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새가 없었다. 전 아나운서 오총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녹음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는가는 전 사장님이 제의에 우리는 녹음실에 모여 앉았다. 얼마나 익숙한 자리인가. 19년 만에 마주한 마이크 앞에서 나는 가슴이 찡해났다. 그날 우리들의 이야기는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다. 한중방송 한민족 신문사는 제한통포들을 위해서 중국 소식, 한국 소식, 한국 체류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지면과 전파를 통해 널리 알리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 여러모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한민족 음악 동호회도 설립하여 음악에 흥취가 있는 분들을 위해 노래 실력과 악기 실력을 키워주며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한민족의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이들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나는 그들이 앞날이 꼭 휘황찬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소식통인 보옥 언니가 나에게 9월 달에 지구촌 노래자랑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워낙 음악에 흥취가 있는 나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로 언니에게 이번 지구촌 노래자랑에 접수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작 접수해 놓고 보니 가족 제주도 관광 날짜와 겹치게 되었다. 평일에 관광을 떠나자니
직장 생활을 하는 자식들이 시간이 없고 그걸 피하자니 조카 딸 잔치날과 노래자랑 예선이 담금이어서 걸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족의 그것도 사돈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내 자리가 비면 흥을 깰 것 같았고 또 참가자들이 많다는데 나의 노래 실력으로 본선에 뽑히겠는지 걱정도 되어 그만두기로 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보니 너무 아쉬워서 나는 전화로 이 사정을 친구인 금선 씨에게 얘기했다. 친구는 대뜸 나이 60이 넘은 너에게 있어서 이번은 절호의 기회라며 놓치지 말라고 권유했다. 자식들도 제주도 여행은 이틀간 중점적인 관광지 몇 곳만 구경하고 어머니가 먼저 9월 3일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와 예선에 참가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를 내놓으며 적극 지지해 나섰다. 나는 계속 밀고 나갈 용기가 생겼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돈과 같이 하는 관광이라 즐겁고 만나는 음식은 다 맛보면서도 예선을 이틀 앞둔 나는 노래 연습할 시간이 없고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예선을 앞둔 전날 나는 노래 연습 장소를 봐두었다. 우리가 투숙한 곳은 바로 바닷가와 몇 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바다를 둘러싼 제방뚝 중간에 바다를 향한 계단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면 파도 소리에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오부터 내리던 비는 그칠 줄 모른다. 밤이 되니 비바람이 더 세차졌다. 어슴풀의 가로등불에 망망한 바다는 온통 흙빛이고 세차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만 요란하다. 더럽 겁이 났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집을 나섰다. 남편과 사위가 우산을 받쳐들고 내 뒤를 따라 나섰다. 나는 거센 파도 소리와 비바람 소리를 아랑곳 않고 핸드폰을 귓가에 대고 울려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추어 도정신하고 노래 연습을 했다. 온몸이 비에 젖었다. 우리가 투숙한 곳은 제주도 서귀포여서 공항까지 가자면 1시간은 넘어 걸려야 했다. 밤을 설친 나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딸과 사위가 비를 맞으며 먼 곳에서 사온 만두를 먹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국회 이사당역에 도착한 때는 9월 3일 오전 10시가 넘어서였다. 내가 도착할 시간에 맞추어 보옥 언니는 내가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을 것을 짐작하고 중국 만두, 과일, 물 그리고 내가 입을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전철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만 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나는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우리 둘은 전철역 의자에 앉아 대충 요기를 하고 지나가는 길손이 있건 말건 벽을 마주하고 서서 몇 번 노래 연습을 한 후 한복을 차려입고 KBS로 향했다. 오후 1시에 시작된 예선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장시간의 예선에서 나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아 본선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조였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250명 되는 선수 중에서 뽑힌 본선 진출자 명단 20명을 발표하는데 김정옥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려올 줄이야. 나는 격동된 나머지 그만 멍해 있었지만 옆에 앉았던 보옥 언니는 우와! 하며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장내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쏠렸다. 우리는 얼싸안고 뛰었다. 9월 19일 드디어 지구촌 노래자랑 진행 날짜가 다가왔다. 이른 아침 나는 서둘러 행사장에 도착했다. 9시가 되자 보옥 언니 그 뒤로 금선 씨가 무대 아래 객석에서 자리를 차지하느라 법석이었다. 이날은 날씨가 어찌나 무더운지
정오가 되자 섭씨 29도를 웃돌았다. 가족, 친척, 동창, 친구 40여 명은 점심 끼니도 설치면서 땡빛 아래서 벌써 4-4시간을 나를 지켜봐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드높은 응원 열정에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워낙 체질이 약한 나는 긴 시간 동안 쿵쿵 울리는 악기 소리에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고 무더위까지 더해 눈앞이 아찔해났다. 이러다가 무대에도 오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저렇게 열성적인 응원자들이 나의 뒷심이 되어주고 있는데 내가 일어서야 될 말인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김정옥. 파이팅! 나는 자신에게 채찍질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다. 나는 길게 큰 숨을 몰아쉬고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그렇게 숭배하던 우리 민족의 최고의 MC인 송혜 선생님이 나의 앞에 계신다. 송혜 선생님이 인자한 눈길에서 나는 바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고 노래 여자의 일생을 있는 실력 그대로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송혜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한 인터뷰도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었다. MC 선생님이 뜻밖의 제의하에 송혜 선생님과 섬마을 선생님을 듀엣곡으로 부르는 행운도 차려졌고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 갈채도 받았다. 참으로 그날의 무대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 소중한 순간,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날의 희열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며 생각할수록 감격스럽다.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가족, 친척, 친구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도전장을 던졌으며 그 결과 KBS 지구촌 노래자랑에 뽑혀 고국 땅의 큰 무대에 오르게 되는 행운도 누리게 되었었다. 그날 공연이 끝나기 바쁘게 한중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 오총사를 청하여 나의 노래자랑 참여를 방송인들이 자랑이라며 방송 인터뷰까지 마련했다. 나는 더없이 흥분된 하루를 보냈다. 이번 고국 방문길에서 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 벌기 좋은 노다지판에서 한 푼의 돈도 벌지 못했지만 마음이 부자가 되었고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한가슴 가득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